기출이에요. 동건생과 마찬가지로 저는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기출을 좀 몰아들었지만, 만약에 다시 공부하기는 싫지만, 다시 공부를 한다면, 저는 그 이론 강의와 기출을 꼭 병행해서 같이 진도를 맞춰서 들을 거예요. 그 기출 공부 방법은 이렇게 4가지로 했어요. 먼저 강의 전에 문제를 풀고 제가 헷갈리거나 모르는 것들은 별표 표시를 했어요. 이때 강의 전에 제가 별표를 표시한 이유는요. 강의를 듣고 나면 제가 헷갈리는 것도 뭔가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 이것 정도는 알지 않나? 하면서 제가 넘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저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강의 전에 별표를 꼭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바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3번째는 나만의 문제집을 만들고, 4번째는 무한 반복했어요. 이 3번째와 4번째는 뒤에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만의 문제집은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먼저 저의 약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아주 대충 읽는다는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거는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였어요. 왜냐면 아는 건데 틀리면은 그냥 깎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집 옆에다가 문제 잘 읽기 이거를 한 100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서를 꾸미듯 형광펜으로 또 문제집을 꾸몄어요. 예를 들자면 노란색 형광펜으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나 또는 예시를 체크했어요. 예를 들자면 답이 만약에 루소예요. 그러면 문제에 분명 소극적 교육이나 합자연의 교육 이런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비스무리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가 하나의 예시가 되겠죠? 그리고 2번째는 연두색으로 동작 요소나 놀이 이론 등 그 문제 유형을 표시했어요. 이 문제 유형을 표시하면 어떤 것이 잘 나오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주황색 형광펜으로 뭐 이유를 서술하세요, 정의를 서술하세요, 찾아 쓰세요 등 문제 서술 방식을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기본서를 꾸미듯 저만의 표식을 만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많이 기출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문제를 새롭게 보고 싶은데 답이 외워져서 고민이에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답이 외워지는 거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선생님들의 능력이 되신다면 그냥 문제까지 외워버리세요.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이 정말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상에서 프레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들 그 사상 다 풀어보셨을 거지만 음물이라는 답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3번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신체 운동에서 동작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는요? 매년 나와요. 아마 이제 곧 들어가실 거예요. 매년 나옵니다. 이렇게 기출을 무한 반복하면서 답과 그리고 문제 유형 그리고 나의 실수까지 외워버리면 이게 시험에서 나왔을 때 오히려 굉장히 반갑고 그냥 덤벼라 내가 이겨버린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다 강조를 해주셨는데 기출의 중요성이에요. 교수님도 항상 강조하시고, 그리고 교수님 교재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기출 뭐가 많이 나왔는지, 몇 년도에 나왔는지 그런 거를 꼭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기출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껴두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기출을 먼저 보라고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집 다들 사셨어요? 오. 그리고 저는 1월부터 그 연도별로 갱지에다가 다 기출문제를 평가원에서 다 뽑아서 링 처리를 해가지고 봤어요. 그렇게 보면 진짜 느낌이 다르고, 강의를 듣기 전에 그 기출문제를 먼저 봤었어요.
기출 풀 실력이 되기까지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확인하고 공부하세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뜻 아세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야 그 문제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기출은 50번 이상? 50번도 약간 부족한 것 같고 저는 한 100번 이상 봐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매번 보시고 저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봤냐면 교수님 교재, 기출, 목차 뭐 이런 식으로 봤어요. 이렇게 세 개를 이중 2단 독서에다 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봤어요. 목차를 보면서는 내가 어디서 뭘 보고 있는지 내가 세부 개념을 보면 그 위에 꼭지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길을 잃어요. 그때 다시 목차 보시고 그리고 그 목차 안에서 내가 여기서 봤던 내용 뭐였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이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던 내용이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나 그것도 확인하시고 이렇게 세 개를 계속 돌아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제가 초록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이 기본 이론서나 서브노트에는 없는데 약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장을 서브노트 옆에 이렇게 옆에 년도 적으면서 적어서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확장을 했는지 네요. 그냥 선생님이 해주신 필기 밑에 관련된 개념을 그냥 추가해서 적는 정도로 저는 확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리 풀어가서 기출문제 한 번 받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기출문제 풀었으니까 2번, 저 혼자 스스로 확장해서 이 기간에 기출을 3번 봤다는 효과를 3번 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기출 분석 강의예요. 이 부분에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1월부터 4월 달까지는 이론적인 수업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3월부터는 김영 교수님께서 개인 주제 그리고 스터디 주제로 문제를 나누어 주시고 이제 직접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운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시험에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게 내가 배우는 공부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것이지 하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굉장히 잘 느껴지지 않다가 이 5월 기출 분석반을 수강함으로써 이렇게 기출 논술형에서 적용이 되는구나. 또 만약에 5대 영역이 아닌 영역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문제가 객관식에서 출제가 됐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교육학 공부가 이거구나라는 틀이 점점 잡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을 중간중간 해주시는데 이때 처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가 되는지 내가 머리가 나쁜 것인지 왜 배운 것이 기억이 나지 않을까 하고 고민 상담을 하시는 수강생분들도 많다고 해요. 근데 이게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잘 기억에 남고 인출도 되고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기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분들께도 김영 교수님 기출 강의가 특히나 이론만 있거나 문제만 있거나 구분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나와 있고 그에 따른 이론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 객관식 문제도 함께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너무 좋으니 재수 이상이신 분들이 만약에 좀 컴팩트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한다면 기출 강의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